여러분, 기출문제를 학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고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그냥 해설지 보고 해설을 체크한 다음에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게 과연 우리가 기출문제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분석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틀린 부분을 그냥 다음날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풀리면 넘어가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출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면 정말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요새 학생들은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도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었든 답만 맞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면 틀리면은 그냥 해설지 풀이를 보고 아, 해설지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그래서 보통 해설지에서 풀이의 도입부가 중요한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에서 도입부를 신경을 안 쓰고 맨 마지막에 아, 풀이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마지막 계산 과정만 진행을 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응용된 버전을 새로 맞닥뜨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완전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잘못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인하대에서 현역대 정시로 불합격할 정도의 좀 낮은 수능 성적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군대에 가서 수능 준비를 이제 새로 한 결과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대치 시대인재랑 대치 두각학원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메시브 학원에서 고3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애들이 좀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못했던 부분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아니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게 사실 전부 다 이 조건 쪼개기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 쪼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바로 문제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처음 딱 봤으면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는 문제를 읽을 때 조건 단위로 끊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선분 AB 위에 첫 번째 조건이죠. AD 대 DB가 3대 2인 점 D를 찍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O라고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O와 선분 AC가 만나는 점을 1라고 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단순히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본격적인 조건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번째 sin A 대 sin C가 8대 5이고 다섯 번째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이다. 그리고 삼각형의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앞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미지수를 놓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 대 DB가 3대 2니까 비례식을 통해서 3K, 2K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A를 중심으로 하고 D를 지나는 원을 그렸기 때문에 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반지름이 똑같다를 이용해서 AE도 3K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다. 어떤 비가 주어져 있죠? sin의 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sin의 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사인 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서 떠올려야 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살짝 살펴보면 sin A분의 A가 sin C분의 C다. 즉 sin의 B는 뭐랑 똑같다? 변의 B랑 똑같다라는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변의 B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의 대변 BC랑 C의 대변 AB의 변의 길이의 비가 8대 5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5K라고 줬으니 BC가 몇이 될 거다? 8K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조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다. 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ADE와 ABC의 삼각형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는 두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곱하기 2분의 1.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ADE와 ABC는 끼인각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 변의 곱의 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D 곱하기 AE 대 AB 곱하기 AC가 몇 대 몇이다? 9대 35다. 변의 길이의 곱의 비.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조건까지가 전부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조건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개념은 저희가 뭐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문제를 단순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미지수를 놀려는 생각만 있었다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막히는 포인트가 네 번째,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다라는 점부터 해석을 조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 조건을 보고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지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조건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 저 조건을 보고 문제에 바로 써먹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저 조건을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찝어내는, 그 찝어내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쓰인 사인 법칙을 예로 들어보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똑같을 거고요. 뭘로 똑같을 거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랑 똑같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단순히 이 공식 한 줄을 외우는 건데 개념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어떤 것들이 짝지어져 있죠? 대변과 대각이 짝지어져 있어요.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인 법칙을 외울 때 대변과 대각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예를 쓸 수 있다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딱 나오겠죠. 야, 사인 A와 사인 C가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대변과 대각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어.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하는 개념은 사인 법칙밖에 없는데?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그리고 조건을 쪼개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이 조건 단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기출 문제에 나온 조건들이 다음 기출들에 재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가져온 문제가 뭐죠? 바로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에 나왔던 이 조건들이 그 이전 기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볼 문제는 2021년 평가원 예비평가 공통범위 2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전부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조건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비례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다. 사인의 B가 주어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분의 B가 앞에 문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다. 형태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뜻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저 사인 A 대 사인 C는 한 삼각형에서 다루는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 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삼각형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는 좀 디테일은 다룰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이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네, 두 번째로 볼 문제는 2023년 교육청 고2 모의고사 11월 18번입니다. 이 문제로 답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볼게요. 삼각형 N의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원의 넓이가 16파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4다 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고요.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라고 주어져 있고요. 똑같이 사인 법칙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삼각형 모양을 잘 보세요. 각 하나를 끼고 있고 그 상태에서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죠. 요 도형 모양이 3번에서 그대로 A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그림이 똑같이 출제가 된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문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만 문제풀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조건들에 대한 해석들이 활용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들마다 주어진 발문이나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최대한 쪼개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두어야 다음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를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수석 입학하게 해준 기출문제 분석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공감은 가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학생들은 제가 지금 1대1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1대1 무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하루 이내로 무조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